네, 안녕하세요. 축구생각입니다. 축구 승무패 토토 10회차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독식픽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이고요.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리즈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. 일단은 지금 리즈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즈가 토트넘 상대로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전체적으로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사실 승패 방향도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리즈가 보여주는 최근의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이 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리즈 스타일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하는 그런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어, 저는 일단은 토트넘이 유리하다라고 봅니다. 하지만 토트넘도 약간은 믿기 어려운 게 좀 경기 때 기복도 좀 있고 공간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손흥민이나 케인이나 이런 선수들이 보여주지만 그 공간이 없을 때는 좀 답답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리즈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노릴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토트넘의 수비도 지금 사실 중원에서의 뭐 호이비에르나 아니면 뭐 벤타쿠르가 좀 중심은 좀 잘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무승부에 오히려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첫 경기 좀 이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종 픽에서는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이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서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번 경기입니다. 마요르카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. 마요르카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.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선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마요르카가 발렌시아 상대로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경기는 일단은 무승부가 투표율이 가장 많이 몰린 경기인데요. 일단은 뭐 마요르카와 발렌시아 이 두 팀을 비교했었을 때 뭐 흐름이 둘 다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요.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좋았다가 최근에 좀 안 좋았었다가 다시 또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. 근데 저는 이 발렌시아가 지금 원정에서도 아쉽고 지금 연패를 리그에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난번 경기 때도 저는 좀 괜찮게 봤었어요. 레알 상대로도 물론 뭐 대패를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좀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발렌시아의 가장 안 좋은 점은 수비에서의 불안한 모습이죠. 마루카가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원정에서 약한 발렌시아, 홈에서는 지금 최근에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마요르카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두 팀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좀 승패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이 경기에 투픽을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통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. 단통이라면 마르카가 최근에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 할지라도 발렌시아와의 경기력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확실히 발렌시아에겐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종에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승패 방향, 마요르카의 승도 좀 느낌이 드는 경기긴 해서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3번 경기입니다. 브랜트퍼드 대 뉴캐슬의 경기이고요. 이 두 팀에게 있어서 특이사항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왜 브랜트퍼드가 정배당을 받았는지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아요. 근데 저는 3번과 4번 경기를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배당도 비슷하고 좀 뭐 투표율도 좀 비슷하게 분배가 된 경기라서 저는 이 둘 중 한 경기는 좀 무승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어,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뉴캐슬이 저는 이길 것 같고 브라이턴 경기는 좀 무승부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3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면
뉴캐슬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최근에 크리스 우드가 들어오고 나서 좀 저는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브랜드퍼드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모습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자리는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브랜드퍼드에서의 그런 수비에서의 역습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크로스에서의 그런 불안한 부분들, 물론 압박적으로는 뉴캐슬 상대로 좀 통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비에서의 모습들은 뉴캐슬이 최근에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뉴캐슬이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체중에선 퍼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이 지그재그로 가져가 봤습니다. 독식에선 브랜드퍼드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 경기입니다. 브라이튼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. 브라이튼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아스톤 빌라도 2연패를 하고 있고요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브라이튼이 홈일 때 아스톤 빌라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최종 픽에서 브랜트퍼드의 패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를 브라이턴의 무승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저는 일단 아스톤 빌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봐요.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, 브래튼도 연패를 하고 있는 모습들, 뭐 아스톤 빌라도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 안 되는 모습들이 너무 좀 많은 부분들이 최근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브라이튼도 결정력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수비에서의 공간이 많고 아스톤 빌라 역시 공간이 많습니다. 저는 지금 이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스톤 빌라가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원정에서의 아스톤 빌라라서 최종에선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지그재그로 브라이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5번 경기입니다. 크리스탈 팰리스 대 벌리의 경기고요. 크리스탈 팰리스는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 벌리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일 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경기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종에선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고요. 크리스탈 팰리스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지만 지금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기도 하고 리그에서의 최근의 흐름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. 오히려 벌리가 최하위권에 위치를 했었다가 최근에 이 베오스트가 들어온 게 좀 크리스 우드가 나가고 베오스트가 들어왔죠. 근데 저는 벌리의 전력에 있어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드가 좋은 선수지만 우드는 사실 그 뚝배기 하나만 보고 쓰는 선수에 가깝긴 하죠. 근데 베오스트는 제공권도 좋고 이 발재간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벌리와 좀 잘 어울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인지 벌리가 최근에 좋은 성적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아는 여전히 위협적이긴 하지만 자아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모습들이 있고 상대가 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았을 때, 그 부분에서 압박은 괜찮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의 좀 헤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벌리가 라인이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도 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배당도 낮게 측정을 받았고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워낙에 도깨비적인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으면 오히려 더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팀의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좀 이 승패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이 두 팀의 모습이라서 저는 최종 픽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승패 쪽이라면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로 완전한 역배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6방역입니다. 맨유 대 와포드의 경기고요. 맨유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맨유가 홈일 때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고요. 상대 전적에서도 맨유가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
저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진 않습니다. 와포드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맨유를 사실은 믿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와포드의 수비 정도는 대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좀 맨유라서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와포드 정도는 잡아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중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맨유가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배당이 낮고 완전히 투표율이 좀 몰리는 이런 경기에서 맨유가 좀 미끄러질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독식에서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7번경입니다. 헤타페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. 헤타페는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. 두 팀 맞대결에서 히트 기상은 5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헤타페가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헤타페가 홈에서의 최근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알라베스가 뭐 여전히 경기력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의 느낌도 좀 듭니다. 이 두 팀이 지금 5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6연무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헤타페가 이 공간이 좀 있는 편인데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좀 역습에서의 좀 위협적인 부분들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헤타페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긴 하지만 무승부까지는 좀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. 헤타페가 이 정도의 투표율이면 저는 좀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헤타페의 승부 투표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이변이라면 이 경기는 무승부를 가져가도 두 팀 경기력이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헤타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독식에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8방향입니다. 에버튼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에버튼이 맨시티 상대로 9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홈에서는 최근에 전패를 하고 있고요. 뭐 에버튼이 맨시티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굉장히 좀 약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경기는 뭐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. 에버튼이 반더비크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좋은 부분,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맨시티와의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 에버튼의 수비가 너무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경기는 더 이상의 설명 필요 없이 에버튼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9번경입니다. 라요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. 라요는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경기도 레알이 좀 라요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 라요가 최근에 흐름도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좀 터지지 않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봐요. 공격에 비해서 수비는 원래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격도 지금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레알이 지금 조금 뭐 최근에 흐름이나 경기력이나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의 라요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원정이더라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최종에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무승부까지 좀 바치겠습니다. 이 경기도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레알이 좀 최근에 모습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라요가 홈에서 좀 비빌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독식에선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0번 경기입니다. 비아레알 대 에스파뇰의 경기고요. 에스파뇰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경기는 최종에서는 승부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비아레알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어, 뭐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요. 경기력적으로는 확실히 비아레알의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 에스파뇰의 수비를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비아레알이 수비적으로 공간도 많고 에스파뇰이 뭐 데토마스는 원래 잘했던 선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공격진들도 최근 모습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만큼 비아레알이 이 정도로 낮을 배당을 받을 만큼 물론 뭐 원정에서의 에스파뇰을 믿긴 좀 어렵긴 하지만
저는 좀 이변의 가능성도 어, 가져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중에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단통 패로 완전한 역배로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1번 경기입니다. 웨스트햄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. 웨스트햄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경기도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습니다. 뭐 폴더가 없는 부분들도 있겠고요. 그래서 전 승패 투픽을 좀 생각을 하지만 폴더도 없고 이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단통이라면 그래도 웨스트햄이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공격적으로는 웨스트햄이 조금 더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서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이변으로 단통 패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울버햄튼보다는 웨스트햄이 더 끌리긴 하는데 승패 방향의 느낌이 좀 드는 경기라서 독식에서는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2번 경기입니다. 세비야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. 베티스는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세비야가 홈일 때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세비야가 정배당을 받고 있고 투표율도 좀 몰리긴 했는데 베티스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리그에서의 모습들이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두 팀 다 지금 뭐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렇다면 두 팀 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무승부로 좀 만족할 만한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리고 베티스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홈인 세비야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. 하지만 베티스도 이 공간을 노리는 그런 이 빠른 템포의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측면에서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세비야 상대로도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최종에선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세비야가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정배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비야의 단통승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3번 경기입니다. 소시에다드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. 오사수나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일단 오사수나가 제가 좀 이변을 가져갈 때도 많긴 하지만 오사수나가 역배일 때 좀 가져갈 때가 있긴 하죠. 근데 이 경기를 가져가진 않겠습니다. 오사수나가 이 공격에서의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나 전체적으로 이 크로스에서의 모습들, 공격들, 역습도 괜찮은 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시에다드와 같이 이런 압박도 괜찮고 뭐 지금 사실 소시에다드의 수비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아서 밸런스가 좋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오사수나 비교했었을 때는 좀 밸런스적으로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최종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어, 전 소시에다드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전 승부 투픽이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. 그래서 독식에서는 이변으로 단축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경기입니다. 바르셀로나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.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바르셀로나가 유럽 대항전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보긴 합니다.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보여주는 그런 최근의 모습들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빌바오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정력에서 물론 뭐 지난 주말 경기 때는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상대팀이 좀 이 빌바오에 좀 말렸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. 이 바르셀로나와의 비교했었을 때는 이 빌바오가 득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좀 의심 없이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. 저는 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